자, 13장 카르본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카르본산의 산성도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공력 염기가 안정할수록 산성도가 높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카르본산이 있죠. 근데 카르본산에서 이 수소가 나가게 되면 여기에 음이온이 생기죠. 근데 이 음이온이 공력 안정을 하고 있으면 공력 염기가 주변에 뭐 어떤 이중결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정하게 되면 처음에 이 화합물의 수소는 더 잘 나가서 음이온을 만들려고 하겠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력 염기의 음이온이 안정할수록 처음에 이 화합물의 수소는 더 밖으로 잘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산성도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성도가 크면은 공력 염기가 안정하다. 자, 이런 말이고요. 자, 이제 이 유기 효과랑 공명 효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유기 효과랑 이 공명 효과는 뭐냐? 처음에 유기 효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유기 효과는 이 단일 결합, 이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기 음성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유기 효과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기 단일 결합 있죠. 근데 이 알킬기는 전자를 주는 전자 공역이에요. 그러면 이 탄소에 이 음이온이 강하게 걸리겠죠. 반대로 이 단일 결합을 중심으로 NH2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애죠. 그래서 이 NH2 쪽에 전자가 많이 쌓이겠죠. 근데 이렇게 이 화물을 보시면 이 할로겐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애인데 보면은 가까운 것은 전자를 세게 당기고 멀리 있는 것은 전자를 약하게 당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효과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유기효과는 단일 결합, 즉 시그마 결합을 통한 전기 음성도의 효과인데 그 전기 음성도의 효과는 거리에 따라서 다르다. 가까운 것은 더 세게 적용을 받고 먼 것은 그만큼 약하게 적용을 받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명 효과는 우리 벤젠에서 배웠듯이 피궤도, 다시 말하면 파이결합, 이 파이결합을 통한 비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 보시면 이 메톡시기에 전자가 있는데 얘는 전자를 주는 전자 공역이죠. 전자 공역이니까 이 벤젠 쪽에 전자를 주는 애고, 그 다음에 이 니트로기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애죠. 그래서 이런 전자를 주고 당기고 하는데 그게 단일 결합이 아닌 피궤도나 파이 결합일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것을 공명 효과라고 합니다. 공명 효과. 이렇게 벤젠 고리 내부에서 전자가 비국제화되면서 계속 돌아다니겠죠. 자, 이것을 공명 효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자, 이 3페이지 보시면 카르본산하고 산염화물이 나오네요. 카르본산하고 산염화물 이렇게. 자, 보면 이거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황 옆에 할로겐이 붙어 있죠. 황 옆에 할로겐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카르보닐의 수산화기랑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황 옆에 할로겐을 주고 황은 산소를 얻어오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할로겐이 이쪽에 붙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자, 이 반응은 뭐냐? SOCl2, POCl3, 뭐 COCl2 이런 것들은 에너지가 세요. 그래서 불안정해요. 자, 이 말은 뭐냐? 원래 카르본산은 안정했어요. 반응성도 낮고 안정했는데 이 염화치온일이 에너지가 세서 이 원래 안정했던 것을 에너지가 세지니까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반응성이 커지게 만든다. 자, 이렇게 내용 알아두시고 외워야 할 것은 카르본산이 염화치온일 만나면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던 CN이 붙는다. 그래서 처음, 중간 반응제,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4페이지. 자, 카르본산하고 알코올이 만나서 에스테르가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카르본산이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황산 조건이죠. 산성 조건이죠. 산성 조건이니까 주변에 수소 양이온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카르본산에 산소의 전자가 수소를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OH가 되는데 전자가 하나 비니까 양이온이 되죠. 자, 그러면 주변에 자, 알코올이 애초에 처음에 있었죠. 처음에 있었으니까 이 알코올의 산소의 전자가 이 뒤통수를 때려줘야 여기서 전자 밀려나면서 양이온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양이온이 사라져서 그냥 일반 OH가 됩니다. 일반 OH가 되고 이 붙은 알코올은 결합을 하는데 전자를 써버렸기 때문에 산소는 양이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양이온이 있는 걸 보기 싫어하니까 여기 주변에 있던 전자 결합이 이쪽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양이온을 없애주면서 동시에 H는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산성 조건이니까 주변에 또 수소 이온을 이 OH가 먹습니다. 먹어요. 그러면 H가 하나 붙으면서 산소의 양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산소 양이온이 보기 싫은 전자가 주변에서 옵니다. 한 칸 오고 이렇게 두 칸 와서 밀려서 오면은 이 물이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서 처음에 있었던 처음에 자, 이 물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OH 자, OH는 전자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되죠. 자, 이중결합 됐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에 전자를 써버렸기 때문에 산소는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돼요. 그래서 또 양이온이 보기 싫으니까 주변에 수소랑 연결되어 있던 이 전자 결합이 양이온 쪽으로 와요. 그래서 결합 끊어지고 바로 이렇게 산소 하나만 남는 이중결합의 산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에스테르가 형성되는 거. 자, 요거를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카르본산에 알코올 황산을 쓰면 에스테르가 생기는데 그 반응 메커니즘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그 카르본산에 알코올 황산을 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카르본산에 암모니아를 써볼게요. 그러면 아까처럼 과연 에스테르가 형성이 되냐? 자, 형성이 되지 않아요. 에스테르도 형성되지 않고 이처럼 이렇게 아미드도 생성되지 않아요. 자, 이유는 뭐다? 카르본산이 산으로 작용하고 암모니아가 염기로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산염기 반응을 해서 염을 만들어요. 염. 그래서 아까와 같은 뭐 에스테르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처럼 아미드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산하고 염기하고 반응해서 염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 이 이유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자, 5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 자, 카르본산 유도체를 친액체랑 반응하면 치환 반응이 일어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카르본산 유도체에 친액체를 넣었어요. 그럼 부가 반응이 일어나고 어떻게 또 탈리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원래 탄소 옆에 어떤 탈리기가 있었는데 친액체를 만나서 탈리기는 떨어져 나가고 친액체가 붙어버리는 결과적으로 치환 반응이 일어난 거죠. 카르본산 유도체의 탈리기와 친액체가 치환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 카르본산 유도체는 친액체 만나서 부가 탈리 반응 거치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붙는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자, 에스테르 합성인데 산염화물과 알코올이 있어요. 알코올. 자, 이 알코올은 여기 보시면 구획제로 쓰이죠.
그래서 산염화물하고 이 알코올이 만나면 결과적으로 이 할로겐하고 알코올이 시한 반응이 일어나네요. 시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딱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알코올이 이 CL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는구나.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밑에도 한번 볼게요. 자, 밑에도 비슷해요. 자, 여기 할로겐이 아민에, 자, 이 부분하고 교환이 일어나는구나.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게 생겨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원리가 또 비슷해요. 비슷하고, 자, 산염화물의 이 할로겐, 염화물이 물하고 만나면 뭐가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얘가 그냥 OH로 바뀌겠죠. 물의 OH를 받아서 이렇게 취한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알아뒀으면 좋을 만한 것이, 자, 이렇게 산무수물이 있어요. 여기에 알코올을 집어넣으면 에스테르가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자, 9페이지도 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9페이지. 이게 아민이죠. 자, 이 산무수물하고 아민하고 만나면, 자, 요게 생긴다. 그냥 눈으로 익혀두세요. 아, 이렇구나 하고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강의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스킵한다고 해서 좀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본인이 이 스킵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학교 수업에서 잘 들으시면 돼요. 일단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테르. 아까랑 비슷하죠? 아민하고 만나면은 자, 요 부분하고 결과적으로 치환이 일어나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좀 암기가 필요한데요. 에스테르랑 물이 만나면, 자, 산성 조건이 있고 염기성 조건이 있네요. 어쨌든 에스테르랑 물이 만나면 카르본산과 알코올이 생긴다. 요거는 외워두시죠. 에스테르에 물 넣으면 카르본산, 알코올 생긴다. 카르본산 생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처음에 카르본산이 있어요. 에스테르가 있어요. 에스테르. 자, 에스테르인데 무슨 조건이죠? 자, 산성 조건이죠. 산성 조건이니까 주변에 수소 양이온이 있겠죠. 그러면, 자, 수소 양이온을 좋아하는 이 산소의 전자가 수소를 먹습니다. 먹으면 산소하고 수소하고 결합이 생기는 대신에 양이온을 먹었기 때문에 산소에 양이온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 또 산소 양이온을 보기 싫어하는, 좋아하는 애들이 산소 양이온을 먹으러 옵니다. 공격하러 옵니다. 이 산소에 있던 결합 중에 하나가 산소의 양이온을 먹으러 와요. 그러면서 결합 끊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던 물에 산소의 전자가 이 뒤통수를 공격하겠죠. 여기에 전자가 하나 빠지면서 부족해지니까 전자 채워주려고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물은 여기에 뒤에 붙습니다. 붙으면서 결합의 전자를 썼기 때문에 산소는 양이온이 되겠죠. 이렇게 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양이온을 또 공격하기 위해서 이쪽 결합의 전자가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소는 떨어져 나가겠죠. 떨어져 나가고, 또 주변에 수소 양이온을 먹기 위해서 여기 알코올의 산소가 수소를 먹습니다. 먹으면서 수소가 붙긴 했지만 산소에 양이온이 생긴 걸 알 수 있고, 자, 이 양이온을 좋아하는 또 주변에 이 산소의 전자가 먹으러 옵니다. 한 칸, 두 칸 오면서 산소의 양이온을 먹는데, 대신 이 결합에 있었던 전자들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결합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 전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 산소에 이렇게 이중결합 생기고 양이온 생기겠죠. 그럼 또 양이온을 좋아하는 근처에 결합에 쓰였던 전자가 옮겨오면서 이 수소는 떨어져 나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카르본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반응 메커니즘, 산성 조건일 때
에스테르와 물이 반응했을 때 산성 조건일 때 카르본산이 생기는데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반응을 하는지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염기성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염기성 조건이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전에도 계속 했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산소가 수소를 먹나요? 아니죠. 수소 없죠.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수산화 음이온이 먼저 공격을 해요. 이렇게 뒤통수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띵 하고 이쪽이 열리는 거예요. 이쪽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이중결합 하나가 없어지고 산소에 음이온이 생깁니다. 그리고 OH는 뒤쪽에 가서 붙겠죠. 이렇게 OH 붙었죠. 자, 산소의 음이온이 또 어딘가를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칸, 두 칸 공격하면서 이 알코올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고 카르본산이 만들어집니다. 카르본산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가 염기성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기성 조건이기 때문에 주변의 수산화 음이온이 이 OH를 자꾸 먹습니다. 먹어서 이렇게 산소에 음이온이 생겨요. 그럼 이건 카르본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반응시켜서 카르본산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자, 여기다가 수소를 넣어줍니다. 수소를 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산소 음이온이 수소 먹어서 최종적으로 카르본산이 생기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염기성 조건일 때 에스테르가 염기성 조건일 때 카르본산을 만들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이 반응 메커니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자, 에스테르가 요거 전에 배웠죠? 환원제죠. 환원제 에스테르가 이거 환원시켜서 자, 1급 알코올이 된다. 자,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다음. 자, 그리나르 반응이에요. 전에 그리나르 반응 배웠었죠. 그리나르 시약이, 자, 이게 그리나르 시약인데, 자, 그리나르 시약은 뭐였죠? 탄소와 탄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시약이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에스테르가 있는데 그리나르 시약에 이 R-가 에스테르에 붙어서 탄소 연결을 해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R-를 두 개나 붙였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급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급 알코올. 그래서 뭐 한번 이런 반응 같은 거 한번 자기가 보시고요. 그래서 그리나르 시약이 에스테르랑 만나서 에스테르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알킬기를 붙여준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맨 마지막 페이지. 자, 아까 설명에 이어서 또 그리나르 반응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17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자, 알데히드 또는 케톤이 그리나르 시약을 만나면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R-가 붙는데 이미 알기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밖에 못 붙이겠죠. 그래서 하나 붙인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르 아까 설명한 거. 자, 여기는 R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R-두 개 붙일 수 있겠다. 그래서 R-두 개 붙었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자, 얘가 그리나르 시약 만나면 케톤이 되는 거 외우시고,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그리나르 시약 만나면 카르본산 되는 거 외우시고, 에폭사이드가 자, 그리나르 시약 만나면 그리나르 시약 이렇게 딱 이쪽을 딱 공격이 들어가면 얘가 열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도 그냥 외우시고. 그래서 처음 출발 물질에 그리나르 시약을 붙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13페이지. 13페이지 말고 13페이지 말고 16페이지를 볼게요. 16페이지. 16페이지.
자,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카르본산에, 자, 카르본산은 아까 안정에서 반응성이 낮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 이 염화치오닐은 에너지가 커서 카르본산하고 염화치오닐이 반응하면 이런 산염화물, 이렇게 OH랑 염화치오닐이 갖고 있던 할로겐이랑 치환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치환 반응이 일어났죠. 그래서 산염화물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에너지 센 것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반응성이 커지겠죠. 처음에 반응성이 낮았는데 카르본산이 염화치오닐을 만나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던 CL을 붙여주면서 치환 반응이 일어나고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떤 것과 반응해서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또 이 산무수물이 알코올하고 만나서 에스테르가 만들어지고 에스테르가 아민하고 만나서 아미드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카르본산 만나서 산무수물 되고 카르본산이 아민 만나서 이 DCC 되고 그다음에 뭐 알코올하고 아민하고 넣었을 때 뭐가 만들어지는지 이거는 전부 다 외우세요. 전부 다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환원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얘네들이 환원제였죠. 근데 어떤 게 더 강력한 환원제냐면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수소와 알루미늄, 리튬이 더 강한 환원제입니다. 그래서 NaBH4는 알데히드 케톤밖에 환원을 못 시키는데 이 수소와 알루미늄, 리튬 얘는 강력한 환원제라서 거의 모든 것을 환원시킬 수 있다. 자,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의 내용은 제가 중요한 것만 강의를 했어요. 만약에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수업 참고하시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부족한 부분 채우시고요. 13장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